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권 분석 2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입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상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피드백을 해보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권. 어떤 상가가 흡입할 수 있는 실제적 소비자가 존재하는 권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업활동을 성립시키는 공간적인 넓이, 그러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배우지 또는 시장 권역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업시설이 있으면 그 상업시설의 상권이라고는 그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배우지 또는 그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어떤 소비자들이 있지 않은 권역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거나 구매하기 위해서 접근 가능한 권역 또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활발하게 상권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소비활동에 관한 소비자가 존재해야 돼.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소비자가 존재해야 돼. 소비자가 오는 범위니까 소비자가 많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지가 있는 배후지가,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그 고객들의 주거지,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점포나 상가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수단, 그래서 뭐 교통 편의시설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도보로 접근하기 쉬운 어떤 바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권이 형성된다.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용역이 충분히 잘 갖춰졌을 때, 사고 싶은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소매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입지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이치와 그 이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특정한 이치라고 하는 로케이션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자까지를 포함해서 어떤 입지라고 하는 건데, 입지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소매점에서 슈퍼마켓 입지, 그런 슈퍼마켓으로서 여기가 이 장소가 잘 될 것 같은 입지, 이러한 부분이 슈퍼마켓으로서 적합한 위치이다, 이런 것을 어떤 슈퍼마켓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음,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소매업에서 이제 입지가 중요성은, 소매점은 입지 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소매점이 존재하냐에 따라서 그 소매점이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어떤 이익에 대한 이런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매점은 입지 산업이라 할 만큼 어떤 입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매점에서는 입지가 어떤 거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지가 이제 또 중요한 이유는, 입지는 한번 결정되면, 어디다가 소매점을 한번 결정하면 그 소매점 위치를 변경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한번 입지를, 점포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선정하면 그 점포를 옮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는 변경하기가 쉽지 않고, 또 부적절한 입지로 한번 가면 불이익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입지가 한번 결정되면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업무 중심지 같은 사무실이 많은 지역에서 어떤 소매점을 한다든지 식당을 하면 주말에는 또 손님이 오지 않을 수, 주말은 뭐 손님이
올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심에 같은 그 오피스 같은 데서 식당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주말에는 같이 쉰다든지, 그러니까 오피스가에 오피스 단독으로 있는 오피스에, 대형 오피스의 지하에 있는 편의점 이런 것들은 주말에 고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휴무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매에서 어떤 소매점을 한번 입지를 선정되면 처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는 좋더라도 그게 끝까지 좋은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입지라고 하는 것은 좀 변동이 된다는 부분. 즉, 입지의 효용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 시기에 좋았던 장소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입지를 좀 영속성 있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지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상점은 3단계의 수명 주기를 갖는다. 어떤 뭐 상승, 절정, 쇠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입지라고 하는 건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지를 어떤 선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점에서의 입지는 어떤 한번 결정된 입지는 변경하기도 어렵고 또 입지 어느 장소에 소매점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어떤 그 온라인이 뭐 있는 상황에서는 입지의 중요성이 온라인의 어떤 입지라는 이런 특이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인 시간이니까 입지의 어떤 개괄적인 것을 이해하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유통관리사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입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입지 선정 시 고려사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편의점을 어디에다가 낼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뭐 식당을 여러분이 오픈하고 싶다, 어떤 여러분이 뭐 생각하는 식당을 오픈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이 어떤 뭐 베이커리, 파리바게뜨 같은 빵집을 오픈하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디에다가 오픈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로케이션을 어디에 오픈할 것인지 어느 장소에 오픈할 것인지를 찾는 것이 입지 어떤 선정을 하는 것인데 이럴 때 고려사항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 어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다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도시 상권 내에 소비자 임금이 많은데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보고 여러분도 어떤 파리바게뜨 빵집을 오픈한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의 발전성. 이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인가 확대될 건가. 여러분들 뭐 한 10여 년 전에 어느 동네를 갔었는데 지금에 가보면 그 동네가 번화가가 되고 많은 아파트 없었던 것들이 논밭이 아파트가 되고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도시의 교통 상황은 어떤가. 교통이 뭐 새로 어떤 고속도로가 뚫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하철이 역사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그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가 지하철 4호선이 이제 그 어떤 당국의 역에서 남양주까지 뚫리는 거 이런 부분이 바로 뭐 3월달, 4월달에 있을 거예요. 2022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의 상업 경쟁 상황. 어떤 여러분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경쟁 빵집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의 법적 규제 어떤 매장 면적, 영업일, 영업시간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그 SSM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SSM 같은 경우에는 2, 4주 영업을 못하게 하고 오픈 시간도 어찌됐든 그 10시에서 11시까지 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시 이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영업은 가능한데 10시 이전에 어떤 문을 개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매장 면적 이런 것들도 어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이 꼭 법 규제로 아니래도 요즘에 편의점들 보면은 예전에는 편의점이 10평, 15평 작은 매장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편의점이 대형으로 25평, 30평 막 이렇게 편의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적어도 뭐 CU라든지 어떤 업체 이런 데서는 15평 이하는 편의점을 요즘 신규로 개설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 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편의점을 오픈해야 될 장소를 선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후, 문화성, 토지 가격 등도 어떤 선정 요인이 됩니다. 문화성이라고 하는 관광지에다가 내가 오픈했을 때는 어떤 그 관광지와 연계된 어떤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지방의 도심은 좀 쇠퇴하지만 지방의 관광지 뭐 이런 데 쪽은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구라든지 주택지구, 교육지구 등은 뭐 교육도시라고도 하고 뭐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이라는 거기에 따라서 각각 어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 선정 기준이랑 그러니까 입지를 선정한다는 거는 어떤 편의점이면 편의점, 소매점이면 소매점, 슈퍼마켓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픈했을 때 좋은 장소를 선정하는 게 이게 입지를 선정한다는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의 선정 규정은 첫 번째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안정성, 균형성, 조화성인데 안정성은 뭐냐? 안정성은 특정한 지역에 슈퍼마켓을 열었을 때 내가 1000평짜리를 할 건지 500평짜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투자 규모와 또 수익성 이런 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해야 된다. 균형성은 오픈하려고 그러봤더니 경쟁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뭐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조화성은 어떤 특정한 아이템으로 취급을 했을 때 주변 상권과는 어떤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을 뭐 특정 지역에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보니까 대형 장례식장이 있더라. 그러면 그 지역 자리로서는 아무리 그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 배우지가 있어도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입지를 선정할 때 조사 내용으로서는 인구 세대수,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인구가 많은 것보다는 전출입이 있는지, 전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입과 어떤 학원가가 많이 잘 발달된 대치동 같은 데는 전출입이 많이 발달되는 거죠. 또 여기 노원구 같은 경우도 중계동 같은 데는 어찌됐든 전출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 지역의 또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구 형태라든지 유동인구, 소득 수준, 경쟁 점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입지 선정할 때 봐야 된다. 근데 좋은 입지의 구성 어떤 요소는 첫 번째 좋은 입지 전제적인 조건은 먼저 점포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 입지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으면 어떤 매물이라든지 시장 조사해 가지고 빈 가게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 뭐 토지가 있다면 여기에 걸맞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상권 선택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뭐 바로 슈퍼마켓을 신규점을 오픈하려고 오픈했더니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해가지고 다 이전한다. 그러면 재개발해갖고 신규로 입주하기까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임대차 계약 보호법에 의해서 5년간 계약이 보호받더라도 어떤 내가 슈퍼마켓을 오픈했는데 아파트가 다 헐리고 이주했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종에 맞는 상권 선택이 좋다. 업종에 맞는 학교 앞이라든지 오피스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업종에 맞는 지역 것이 있다는 거죠. 업종에 맞는 상권을 선택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 점포 자체의 영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의 영업 능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정한 점포가 물론 노면 입지라고 해서 뭐 큰 대로 변상에 나홀로 크게 점포를 가지고 있어도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점포 자체의 능력이 있어도 전체 시장의 어떤 그 배우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요가 충분해야 된다. 상권 내 영업 전략이 중요하다. 특정 오픈했을 경우에 입지 선정은 내가 저가격으로 할 것인지 고품질로 할 것인지 어떤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특정한 상권 내에 어떠한 영업 전략을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입지 선택 시 좋은 입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매출이나 수익성이 빨리 살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고객이 많으면 어떤 고객을 흡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배우지가 넓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은 어떤 판매 상품 고객 단가가 높아 어떤 수익 산출이 높을 수 있다. 그다음에 상권의 중심 통로에 위치하여 퇴근길 동선에 위치한 상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출근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파트하고 전철역하고 있는데 그 전철역과 양쪽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어떤 특정한 한쪽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출근할 때, 예? 출근할 때 또 퇴근 동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출근 동선과 퇴근 동선, 버스가 정류장도 어떤 그 어떤 출근하는 사람이 많이 타는 공간, 또 아파트 퇴근할 때 많이 타는 공간이 있다면 퇴근길에 동선이 쇼핑은 더 어떤 쇼핑을 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출근은 뭐 바쁘니까 빨리 안 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그 아침 식사 안 하고 가니까 편의점 같은 데는 바로 아침에 뭐 샌드위치라든지 우유 하나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퇴근 동선이 좋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대형 유통시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담배나 복권을 같이 팔 수 있는 부분. 담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편의점에서 있는데 어떤 서울시 내 대부분이 100m도 있지만 주로 지역 단체별로 타는데 50m 내에 편의점 그 담배권을 허가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팔겠다고 그러면 50m 반경 내에는 또 다른 담배 파는 업소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파는 권리가 있으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들은 담배권이 없으면 거의 입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됐든 담배나 복권을 같이 팔 수 있으면 소매점에서는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형 맥도날드 어떤 주변 뭐 이런 것들 뭐 여담으로 뭐 어떤 뭐
특별한 업종을 오픈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커피숍을 새로 런칭한 어떤 브랜드에서 시장 주상하지 말고 파리바게뜨 매장이 있으면 파리바게뜨 바로 옆에 매장이 비어 있으면 그거를 얻어가지고 유치해라 뭐 이렇게. 그러면 파리바게뜨에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출점을 했으니까 그 덕을 자기가 바로 옆에 오픈함으로써 그 덕을 보겠다는 거죠. 좀 얌체 같지만. 그다음에 권리금이 있는 점포는 초보 창업자나 사업하는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다.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설 권리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업시설에 있을 때 뭐 상업시설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어떤 가게들 있잖아요. 그 가게가 매매될 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넘겨줄 때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하고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을 추가로 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경우는. 그럼 장사가 잘 되면은 서로 와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자릿세 비슷하게 영업권이 있는 거죠. 영업권이 이제 권리금인데 권리금이라는 거는 시설 권리금과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빵집 오면서 시설 권리금 빵집 인테리어를 해놨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음 사람이 와서 빵집을 한다 그러면 별로 개보수 공사 안 하고 바로 빵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권리금, 시설 권리금, 두 번째 영업권, 그 자리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 두 가지가 믹스되는 것인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나갈 때 원상복귀라고 해서 전부 해놓은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나가라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새로 세입자 나가는 사람과 세입자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내가 이 시설을 그대로 쓸 테니까 나한테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일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권리금이다. 권리금이 그러니까 있는 점포는 보장이 됐다는 거죠. 고객들이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할 때는 권리금이 있는 가게에 가서 오픈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입지의 어떤 장점과 단점. 입지는 물론 좋으면 누구와 보기에도 내가 저 자리에서 장사하고 싶다 그러면 임대료하고가 상당히 비싸겠죠. 그 다음에 핵점포 가까운 입주시도 임대료거든. 바로 아까 얘기한 파리바게뜨 바로 옆에 가게를 얻으면 좀 좋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그 가게가 더 비싸고 파리바게뜨가 비싸고 그 옆에가 비싸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 점포에 가까운 입주시도 임대료가 비싸다는 건 특별하니까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제품. 그 다음에 충동구매 상품 후 판매품 비중이 높은 것도 어떤 장점이다. 충동구매 품목 판매 비중이 높은 점포라는 것은 유동 고객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은 당연히 영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지에 대한 평가하기. 입지를 어떤 여기 자리에서 할 건지 저 자리에서 할 것인지 대안을 선정할 때 유사업종의 밀집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포장마차도 한 군데 있는 것보다 세 군데 있으면 더 어떤 걸 보면 안 된 수도 있지만 포장마차 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아주 작은 동네에서 혼자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일시적으로 싸움 나고 그러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밀집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지의 경제성은 어떤 입지를 결정할 때 어떤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일정한 기간이 흘렀을 때 수익이 보장된다든지. 보충 가능성은 어떤 보충 가능성은 양립성하고도 비슷한데 내가 여기서 이런 소매점을 오픈했을 때 다른 옆에 있는 가게들하고 시너지를 고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 내가 여기서 슈퍼마켓을 했을 때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뭐 어떤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떤 도달되는 데 소요되는 어떤 접근 가능성이 우수한가, 이러한 것들이 좋은데, 접근성은 어떤 걸로 평가하냐면 도로 구조라든지 주도로 진입과 퇴출, 교통량 흐름, 가시도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다음에 장애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성이 좋은지, 어떤 특정한 상업시설의 접근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이러한 것들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소매 입지의 선정. 그래서 소매 입지를 이제 선정한다는 건 뭐 슈퍼마켓의 입지를 어떤 장소에 할 것인지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지 선정 절차는 거시적 입지 분석으로 어떤 소매점과 대체적인 상권을 먼저 평가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상권을 먼저 평가한 후에 어떠한 상점 내 유형의 입지, 어떠한 유형의 입지에 출점할 것인지, 도심권에 출점할 것인지, 응? 근린생활실에 출점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독 입지인지 집합 입지인지 입지 유형을 결정한, 내가 단독 건물로 출점할 것인지, 예? 아니면 여러 군데 어떤 상가에서, 어떤 집합 상가에서 한 두세 칸을 터가지고 출점을 할 것인지, 뭐 그다음에 선정된 입지 유형 내 부지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샀을 때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장소를 특정한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특정 입지의 어떤 출점 위치의 선정은 잠정적인 뭐 일맥상통하는 건데, 잠재적인 상권이 결정되는 데는, 이 상권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런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교통량, 인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택 가능한 점포 입지를 선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선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독립적인 입지인지 아니면 군집 입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두, 의류 구두 이런 선매품은 군집 입지를 이체하는 게 좋다는 거죠. 같이 군집으로 모여 있는 게 좋고, 전문품을 판매하는 점포는 독립 입지에 이체해도 매출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지를 평가할 때 어디가 입지가 좋은지, 그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보자인 여러분이 봐도 어떤 슈퍼마켓이나 어떤 편의점, 어떤 너무 파리바게트라든지 이런 빵집 이런 걸 봤을 때, 아, 저 자리 참 좋다, 빵집 하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떤 고려하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좀 잘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보행 토행량이 좋으면 좋은 거다. 그다음에 차량 토행량을 가지고 또 판단한다. 그다음에 주차 시설, 어떤 뭐 차를 가지고 오는 아예 품목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주차 시설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다음에 교통수단, 점유 조건, 점유 조건은 임대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계획 관련 여부, 뭐 바로 했는데 뭐 재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뭐 그 어떤 위치하려고 하는, 오픈하려고 하는 위치에 조건은 어떤 것인지, 상권의 또 잠재력, 시장 규모라든지 향후 그 상권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특정 부지의 어떤 시각 잘 보이는 위치인가, 그 다음에 대지와 건물의 크기와 모양은 어떤가. 그러니까 주로 가로 구조, 어떤 점포는 주로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구조가 좋다는 거죠. 이게 점포가 세로 구조로 이렇게 있으면 전면이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여기가 참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쪽에 도로가 있다면 여기도서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겠죠. 응? 그렇지만 일직선상에 똑같이 있을 때, 응? 이렇게 이런 것과 작지만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일 때 이 점포가 넓어 보인다는 거. 이렇게 또 상권 내 점포 수확 규모라든지, 내가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점포와 유사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입지가 좋냐 나쁘냐 할 때 평가 고려사항이 된다는 거죠. 유통 집적 시설에 유리한 입지 조건은 핵점포가 존재하느냐. 어? 내가 어떤 신발 가게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발 가게를 하려는데 롯데백화점이 뭐 있다라든지 바로 롯데백화점 바로 옆이라든지 뭐 언제든지 찾아오기 쉽기 때문에 직경적이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간선 도로망, 도로망이 잘 뚫려 있으면 어떤 집계 가는데 고객들이 집계하는 데 좋다는 거예요. 교회 또 나름대로 또 교회 지역은 또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도시의 발전 처음에 점유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고전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 최대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지 독립상권의 성격이 있는지 점포의 부족 상태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그동안에 점포가 없어서 사지 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품목을 오픈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게 뭐 우리 점포로 몰려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출점을 위한 입지를 이제 평가하는데 뭐 입지 평가 요소도 있고 뭐 그런 거는데 평가 방법은 주먹구구 방법,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판매 잠재력 변이를 모델화해서 살펴보는 방법 이러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목구구는 어떤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체크리스트는 매출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 체크 표시를 만들어서 그 체크 표시로 한다. 그다음에 다른 또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는 뭐 확률적인 모델을 만든다든지 여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입지 선정의 고려에는 추정 어떤 영업 거래 어떤 그 추정 매출량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급 상품의 종류와 고객의 구매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점포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객의 통행량, 그다음에 경쟁자들과 타 점포 관련된 이치, 우리 점포가 여기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오픈을 하려는데 경쟁 점포들은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자본 투자에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부지의 유용성, 그다음에 소매점 판로가 져야 되는 부지의 특성의 유무, 어떤 내가 소매점을 오픈하려고 하는 옆에 혐오시설이라든지 낡은 인접 건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어떤 소매 입지를 선정하는데 좀 부적절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업태 및 업종과 입지. 소매점의 입지 유형으로는 입지 유형은 도시명 입지와 부도시명, 선상 소매지, 고립 입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입지 유형을 도시명 입주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도심에 있는 슈퍼마켓이다. 이런 부분. 그럼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중추 관리 기업 어떤 그 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거라든지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데는 보면 뭐 그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것 같죠. 부도심은 2개 이상의 가로 교차점의 중심이 되는 소매 중심지다. 그러니까 부도심이라고 하면 서울 도심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어떤 도심이라고 그랬을 때 명동, 그다음 강남 이런 부분이 도심이고 부도심이라고 그럴 때 뭐 영등포, 청량 이런 게 부도심인데 영등포, 청량도 이제 너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부도심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도심이 된 거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도심보다 좀 더 작은 부분이 부도심이고 세 번째는 선상 소매 중심지. 선상은 뭐 일본 국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국도변을 일본 국도가 어딘지 알죠? 어떤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 어떤 그 일본 도로라고 경부선
어, 그러니까 경부선이 가는 쪽으로 보면 일본 국도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떤 뭐 오산이라든지 평택, 뭐 천안, 대전 이렇게 일본 국도 선상에 있다고 그러면 그 일본 국도 선상에 지금은 거의 도시화가 됐는데 선상에 소매 중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립입지랑은 고속도로나 교외도로 등 인접점포가 없는 길가에 위치한 어떤 나홀로 있는 입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형태별로는 생활형 입지, 근린형 생활시설에 있는 입지, 목적형 입지, 가구단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있는 입지, 그다음에 적응형 입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생활형 입지는 일상적인 생활을 주로 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입지로서 아파트나 주택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그러니까 근린생활 입지가 되는 거죠. 목적적 입지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이나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객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가구단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응형 입지는 이제 주로 패스트푸드나 더 판매형 아이템이 유리한 지역으로 도보객이 접근하기 쉬운 출입구, 시설물, 계단 등 가시성이 좋은 음, 장소에서 적응형 입지가 된다는 거죠. 상품에 따른 소매점의 유형,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 편의품 말 그대로 일단 고객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서 어떤 쉽게 상품을 사는 경우, 콜라, 사이다, 어떤 담배, 주로 편의점에 있는 상품들이 주로 편의품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선매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상품을 살 때 여러 장소를 비교를 통해서 특정한 브랜드를,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선매품은 고객이 상품이라든지 가격, 스타일 등 여러 상점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매품점은 어떤 가전이라든지 가구 매장이 되겠죠. 전문품점은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사기 전에 미리 내가 어떠한 걸 사야 할까 브랜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특정한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경우. 물론 이제 전문품과 선매품이 구분이 조금 어떤 사람에게는 전문품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매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서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매점 입지 조건은 배우지 및 고객의 질과 양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매점이 있으면 그 후면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이러면 좋다는 거죠. 고객의 교통수단 상태가 양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번화의 정도 및 성세 상황이 해당 점포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뒤에 아파트가 너무 대형 평수 50평대 이러면 그 사람들이 예출에 예시가는데 24평 아파트가 많으면 그 사람들은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식구가 물론 많잖아요. 인구가 아파트 세대 수는 1000세대, 대형 평수 1000세대, 소형 평수 1000세대 같은 세대들도 소형 평수가 인구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대형 평수는 노인네들만 살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매점의 지리적인 입지 특성은 소매점은 거점은 지리적 구매에 따라서 계층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이 정도 이렇게 계층성, 소매점이 있으면 거점은 지리적 구매에 따라서 계층성이 있을 수 있다는 1차 상권, 2차 상권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각종 상권 또는 서비스권이 형성된다.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죠. 소매점이 한번 이렇게 쓰면. 그다음에 입지 측면에서 업태 전략.
입지 특별에서 어쩌냐면 상권이 결정되면 분산이나 고립된 지역에 입지하느냐 또는 상업 집적이 이루어진 장소에 입적 어떤 입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분산이나 고립된 유형의 상권 전략을 활용해서 전략을 할 수 있으나 집적된 경우에는 그 집적의 양상과 유형에 따라서 업체 전략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분산이라든지 고립된 유형에서는 나 혼자 어떤 영업을 하니까 내가 가격을 그냥 비싸게도 판다든지 저가로 팔 필요가 없는 거지만 집적돼 가지고 경쟁점이 많으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소매 집적이라고 하는 거는 소매 집적이란 대형, 소형 또는 다른 상이한 업종과 상이한 업체 여러 소매점이 공동의 목표에 상호 간의 협력을 결여지면서 한 장소에 모인 소매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런 거니까 여러 소매점이 이렇게 모여서 집적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끝났고 다시 한번 요점을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도소매 입지에서 입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입지는 어떤 소매점 입지 산업이고, 두 번째는 한번 입지를 결정하면 변경하기 어렵고, 또 입지가 선정되면 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입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또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보완을.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은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 입지 선정 기준. 입지에 대한 평가 기준에 있어서 어떤 밀집성, 경제성, 보충 가능성, 접근 가능성. 그리고는 이제 소매형 입지 유형으로서는 도시명 입지, 구도심, 선상, 고립 입지가 있다. 형태상으로는 생활 입지, 목적형 입지, 적응형 입지가 있다. 상품 판매 유형에 따라서 편의품점과 선매품점과 전문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편의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집재성 이러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운 용어지만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